정정정해 불자 이도 불자 정어 불자 정정정해 불자 이도 불자 정해 불자 이하고니 마라 달밭에 장구 친다 불자 불자 덕서 불자 뒤에다 덕서 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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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천은가 스물 단양천에 어디
추억이 일렁이네
Excellencies,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귀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는지에 따라서 굿모닝, 굿아프터눈, 굿이브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9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주 디지털 총회 개회식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조주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온 오프라인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9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주 총회는 작년 9월에 개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몇 차례 연기가 되었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내국이 일부만 참석한 비대면 회의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 개회식에서 공연을 보셨는데요. 제주의 문화를 대표하는 제주 해녀로 구성된 하도 해녀 합창단과 제주의 미래를 대표하는 KBS 어린이 합창단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함께 보셨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자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타이틀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세계의 보물섬 제주도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모셨겠으면 참 좋았겠지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개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9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주총회 조직위원장님이시자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권한대행이신 구만섭 권한대행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권한대행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세계의 보물섬 제주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계지질공원 총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구만섭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참여해 주신 유네스코 샤밀라 나이르 베두엘 과학 담당 사무총장 본님,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니콜라스 조로스 의장님, 대한민국 환경부 한정혜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분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행사를 알차게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조직위원회의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지질공원 총회가 3년 3개월 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이탈리아 아다멜로 브렌타에서 열린 제8차 총회에서 2020년 총회 개최지로 제주도가 결정된 직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분을 맞이할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2020년 개최가 무산되었고 오늘 디지털 총회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총회를 열게 되어 더 뜻깊고 소중한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지질공원의 미적 요소와 과학적 중요성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 등에 대해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질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값진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주는 섬 전체가 유네스코 국제보호구역입니다. 2002년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2007년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었고 2010년에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제 람사르 습지도 5곳을 품고 있습니다. 환경의 보고인 제주도는 도민들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의 삶을 실천해온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생태계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귀한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청정 자연의 토대 위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전은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일이자 지구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가장 현실적인 실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정 자연을 지키면서 녹색 성장을 위한 제주의 노력들이 환경 보존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7개 세션에 44개 국가의 279명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지질공원과 관광, 국제협력, 기후변화, 재해, 과학 지식의 대중화 등 발표 주제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발표에 나서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회가 환경 자원의 무한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주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모시고 싶었지만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인류와 지구촌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지혜를 나누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여 여러분들을 청정 제주로 초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이 보물의 섬 제주도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해한 대행님의 개회사였습니다.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모든 노력이 보상이 될 것이고 이제 여러 차례 연기가 되었지만 이번 총회는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51개국 참가자를 환영하기 위해 유네스코에서 인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먼저 유네스코 샤밀라 나이르 베두엘 과학총괄 사무총장 본님께서 환영사를 줌으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한정혜 환경부 장관님, 존경하는 제9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조직위원장 겸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권한대행이신 구만섭 도지사님,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의 니콜라스 조로스 의장님, 또 유네스코 지질공원 커뮤니티의 동료 여러분들, 참가하는 내외기빈 여러분, 유네스코 오드레 아줄레 사무총장님을 대신하여서 제9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제회의 개막식에서 여러분께 환영사를 드리는 영광을 얻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뜻깊은 행사를 주최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료들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불확실한 현재 시기에서 디지털 총회 행사를 조직해 준 유연성과 창의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회를 대면 회의로 조직하기를 희망했다는 것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를 취했기에 대면으로 만나서 회의를 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불행히도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을 고려해서 디지털 회의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했고 앞으로 꼭 대면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 자연재해 또는 농촌 세계에 대한 감소된 관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커뮤니티는 위대한 회복 탄력성을 팬데믹 동안에 보여주었습니다. 위기 초기 동안에 지질공원들이 스스로 재편하고 모든 종류의 의료보건 서비스로 지역사회를 도왔고 식품 소비자와 소비자 사이의 공급 사수를 단축했고 집안에서 봉쇄령으로 갇혀있는 학생들을 연결하고 온라인 캠페인과 네트워킹 이벤트를 제공하여 계속 연결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강점입니다. 정보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실제로는 풀뿌리 기반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지질공원 성공의 핵심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회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청년 포럼의 자리를 마련해 주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있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표들을 이번 청년 포럼에 파견해 준 것을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젊은 세대가 목소리를 내게 해줘야 합니다. 지질공원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려는 젊은 세대들의 추진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더 많은 청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은 절대로 낭비할 수도 또 잃어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유네스코를 대표하여 세계 지질공원 네트워크인 GGN이 청년 포럼을 총회에 통합해 개최해주고 또 GGN과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이 일상적인 관리에 자문 역할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네스코 총회에서 중기 전략 2020년에서 2029년까지를 채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유네스코 지정 유적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세계 자연유산, 생물권 보존구역, 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과 같은 유네스코 지정 유적지가 공동의 자연, 문화, 또 지질유산으로 보호를 해야만 하고 지속가능 개발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들 유적지가 생태계 보호, 보존, 생태계 복원에서 기후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봤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학교나 파트너, 방문객, 호텔, 또 레스토랑, 관광 사업자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보존 생태계 복원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들 유적지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가 단순히 숫자나 지표의 집합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한다면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기후변화 행동에 대한 글로벌 커미트먼트가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 이 시기에 복잡한 상황과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과 같은 곳이 변화를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
세계가 구체적인 행동에 참여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 진심으로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추진력을 지원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유적지 내에서 공동 프로젝트 설정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의장이나 센터가 없는 곳에서 국제 및 정부 간 부지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통해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사무소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계 부지 네트워크의 확장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시켜서 좀 더 보호될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협력의 미래가 보다 효과적으로 기후변화, 행동, 생물, 지리, 다양성 보호를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효과적인 방법 실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개최되는 총회 기간 동안에 참석자분들 그리고 또 발표자 간에 있어서의 의견 교류가 용감을 줄 것이고 또 유네스코와 GGN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네트워크 전체의 탁월한 협력 확대되고 증대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총회 기간 동안에 유익한 교류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총회를 최초로 디지털로 전환시켜주고 개최해 주신데 총회 주최 측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고 환경부 장관님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회의 개최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니콜라스 제로스 박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유네스코 지질공원 프로그램 최전선에 있는 동료인 크리스토프 반데베르헤 국장과 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성공적인 회의에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다른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총회 기간 동안에 좋은 토론 시간 갖기 바라고요. 근처에 저희 고향에서 또 여러분들 유네스코의 고향에서 직접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샤밀라 나이르 베도엘 유네스코 사무총장 본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지오파크 네트워크스의 의장이신 니콜라스 조로스 의장님을 줌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연결되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의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계 지질공원 네트워크 GGN을 대표해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제주도에 직접 오신 동료 여러분들 또 대한민국 참가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9차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총회를 실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준비해 주신 제주도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허용해 주시면 제가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한정혜 장관님,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구만섭 도지사님,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직접 참가하고 있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여러분들, 그리고 제9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조직위원회 여러분들께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고 오늘 총회가 가능토록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비록 디지털이고 또 온라인이지만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신 점, 준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해서 창궐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명을 앗아가고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질공원에 있는 또 외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했던 협력 방법 자체도 저희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이라는 방법 자체도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는 회복 탄력성 있는 네트워크라는 점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협력의 네트워크. 저희는 잠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고 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저희 GGN은
글로벌 포럼으로서 또 협력의 포럼의 장으로서 끊임없이 회원들을 지원해 주었고 특히 외딴 지역에 있는 또 농촌 지역에 있는 모든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저희가 디지털이긴 하지만 제9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질공원 중에 하나가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가 제주도를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주도에 계시는 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동료분들께서 직접 제주도에 가서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손실이고 아쉬움인지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는 이 어려운 시기에 개최되는 총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잠재성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희 GG에는 협력의 방법 자체를 개혁하고 재편하고 새로운 도구를 찾아서 디지털 네트워크화 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협력을 해왔고 끊임없이 회원국 간에 있어서의 의견 교류를 해왔고 또 회원국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주지하시다시피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 끔찍한 도전 과제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후 위기이고 또 하나는 바로 기후 위기와 관련된 것으로서 바로 위기 관리, 이 재난과 재해의 위기 관리입니다. 매일매일 직면하고 있는 자연재해 관리입니다. 지질 공원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협력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기후 위기로 인해 처할 수 있는 끔찍한 치명적인 자연재해 결과를 최소화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보다 나은 상황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지리학적, 지질학적 자연환경 유산을 가치 있는 것들을 한계에 봉착하더라도 잘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지역 개발을 위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도구를 활용해서 분명히 글로벌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가 글로벌 차원에서도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지역적,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협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국가 포럼을 통해서 또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는 지난 코로나 2년 동안에도 끊임없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계속 최선을 다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전 세계에서 계속 노력을 기울여 왔고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는 그 어떤 기구보다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네트워크로서의 입지를 유지해 왔습니다. 허용해 주신다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9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총회는 최초로 열리는 회의로서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유네스코와 같이 협력을 해서 총회를 개최하는 건데요. 이러한 맥락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든 팀들, 특히 유네스코 국제지구과학 및 지질공원 프로그램 차원에서 노력해 주신 모든 일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에 저희가 계속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수십만 명의 과학자들, 특히 지구과학자들과 연락하면서 또 관광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 지질과학에서 일하시는 분, 또 보호구역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과 함께 접촉하면서 제9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가 제주도에서 개최하니까 꼭 참석을 해달라는 연락을 하면서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지질과학
참석자들에게 총회를 꼭 참석해달라고 했는데요. 역시 결과가 대성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GGN 노력을 했지만 당연히 주최 측인 제주특별자치도 제9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조직위 측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회에 지질공원과 관련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제 인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59개 국가에서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리며 오늘부터 개최되는 총회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참석하시는 지질공원 관련된 모든 분들 우리 글로벌 네트워크를 좀 더 돈독하게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저희의 성공입니다. 특히 로컬 커뮤니티 차원에서 성공일 것입니다. 왜냐? 지질공원은 단순하게 그냥 암석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지질공원은 바로 사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을 빌고 또 이번 세계지질공원 총회 9차 성공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니콜라스 조로스 GGN 의장님 훌륭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9차 총회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디지털을 통해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를 실현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이신 한영애 장관님께서 영상으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장관 한정혜입니다. 2021년 제9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주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서 세계지질공원 44개 회원국과 유네스코 지질공원 관계자 여러분,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총회가 3차례나 연기되는 어려움 끝에 아쉽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됐네요. 이곳 제주도는 섬 전체가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명소들이 정말 많은데 직접 보여드리지 못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그간 세계 지질공원의 성과를 비롯해 지역과 국제적인 협력, 지질공원 연구 및 교육의 대중화,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역개발, 또 기후변화로 인한 지질재해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합니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서 이곳 제주도를 포함한 해안지역의 지질공원이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질공원의 보존 방안을 찾고 또 지속가능한 이용과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2010년 이곳 제주도를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한 데 이어 2017년, 2018년, 2020년에 걸쳐서 청송, 무등산권, 그리고 항탄강 이 3곳을 추가한 만큼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네트워크와 협력해서 지질공원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이어지는 이번 총회를 통해서 세계 지질공원 네트워크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질공원의 미래를 향한 우리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once again. 네, 한영애 장관님 다시 한번 따뜻한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뵐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렇게 디지털 총회를 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또 다른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제주도를 방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님께서 제주도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의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네스코 대표님과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국제기구 대표님,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제9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주총회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네스코 대표 행사인 세계지질공원 총회를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서 개최되게 되어 대단히 뜻깊은 일입니다. 세계지질공원 총회를 훌륭하게 준비해 주신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희 대행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이 보물섬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2010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됐습니다. 연속 3회 인증된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화산 폭발로 형성된 제주섬 곳곳에는 다양한 지형과 지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라산과 오름, 화산하기 교과서인 수월봉, 용암이 흘렀던 만잘굴 등은 제주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구한 터전 위에서 인간과 자연은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즐거움입니다. 지질공원 제주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즐거운 체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질공원 활용이 지역 발전에 연결되고 생태계 보호로 이어지는 즐거운 교류도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제9차 세계지질공원 제주총회가 인류와 지구촌의 미래에 즐거움을 선물하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합니다. 제주에서 좋은 시간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once again, Chair. 네, 좌남수 의장님 따뜻한 축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시차를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요. 보시다시피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총회가 지질공원 총회 역사상 사상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는 코로나와 같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없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제주에 직접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다양한 IT 기술을 활용해서 실감나는 총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주도 세계 자연유산 어린이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선초등학교 5학년 문채원 해설사와 부설초등학교 4학년 강시연 해설사는 무대 위로 올라와 제9차 유네스코 디지털 세계 지질 총회를 소개해 줄 예정입니다. 두 해설사 분을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제주도 세계자연유산 어린이 해설사 표선초등학교 5학년 문채원, 부설초등학교 4학년 강시현입니다. 이번 9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주총회는 코로나로 인해 아쉽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 참가자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약 3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해서 저희도 정말 아쉽습니다. 저희 제주가 갖고 있는 지질학적 가치를 직접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그 아쉬움을 달래고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조금이나마 실감나게 보여드리기 위하여 3차원 가상공간의 총회 홍보관을 만들었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 진행되는 9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주총회 같이 한번 보시죠.
Well, I hope that 네, 최신 기술을 활용한 가상 홍보관이 만들어졌네요. 즐겁게 관람하셨기를 바랍니다. 아주 2명의 똑똑하고 귀여운 어린이 해설자께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총회 이후에도 약 1개월 동안 이 가상 홍보관이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참가자분들께서는 꼭 한 번씩 방문해 보시고 제주의 자연을 실감나게 즐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조 강연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토퍼 반데베르헤 유네스코 지구과학 및 지질공원 국장님 께서 첫 번째 기조 연설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국장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요? 이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과 또 검증 단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유럽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또 중남미까지도 저희가 지질공원 인증과 재인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8개 이상의 새로운 신청서가 저희 위원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9회 9차 총회 때 또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그제큐티브 보드 차원에서요. 내년 4월 달에 다시 한번 회동을 해서요. 최종적으로 8개 새로운 세계 지질공원이 지정될 겁니다. 럭셈버그하고 스웨덴이 현재 유네스코 지질공원이 전혀 지정이 안 됐는데요. 아마 내년 4월 최종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카운슬 멤버 특히 쥐마르 씨께서요. 지금 상당히 많은 파일과 리포트를 짧은 시간 동안에 검토하면서 또 참을성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줘서요. 프로세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문가 분들께서도요. 지금 인증과 또 재인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복잡한 환경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사전 통지도 상당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요. 아마 의사분들께서도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5번 계속해서 현장 감사도 하고요. 또 이런 방문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세계 지질공원 네트워크와 그리고 또 여러 지질공원국에 계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네스코가 캠페인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각기 다른 관행을 통해서 세계 지질공원 차원에서 많은 사례나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교육 자료들을 받았고요. 또 위대한 스토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모든 지질공원과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중서쪽에 상당히 힘든 일들이 많았고 또 자연재해가 끔찍하게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질공원 쪽에서는요. 자연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위대한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를 한번 회상을 해보냐면요. 지난 1년 동안에요. 산불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졌죠. 유럽은 물론이고요. 또 홍수도 있었고 또 화산 폭발도 있었고 그렇다면 지질공원 어떨까요? 지질공원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자연재해 위험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화산이 재폭발하거나 혹은 또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는요. 자연재해 또 위험한 요소들을 잘 극복하고 또 환경 파괴도 불구하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기후 위기가 분명히 지질공원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방지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COP26 글라스고 회의가 열렸었을 때 분명히 저희가 또 이런 내용을 다룬 바 있습니다. 수질, 지질이나 생태, 해양, 대기 생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역량을 개발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또 기후 환경 재해를 좀 더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구만수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연사분들께서 말씀했지만요.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일부 지역에서 지열을 활용한다든지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기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록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암석에서 정보를 취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미래 후손들이 기후 위기에 처하지 않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질공원들도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기후 위기에 또 기후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환경 체제를 바꾸고 있는데요 영감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끔 좀 마비된 상태로 있습니다. 아, 이건 지금 너무나 복잡해. 지금 글로벌 도전 과제가 너무 막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이지만요. 각기 다른 커미트먼트를 갖고 돈독하게 합심을 해서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네스코 지구과학 및 지질공원국이 최선을 다해서 가장 힘들 때 자연 재해나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인간이 진정성을 갖고 역량을 향상해서 지구 과학적인 기술을 도모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는 집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견딜 만한 생태계에서 나은 환경 속에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동일한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아름다운 환경을 우리 후손에게도 넘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그런 맥락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가 온라인이지만 개최가 된 게 너무 기쁩니다. 최초로 저희가 이렇게 청년 포럼도 개최한다는 거 너무나 뜻깊습니다. 청년 포럼이 개최된다는 것은요. 유네스코는 물론이고 GGN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유적지나 혹은 지질공원과 같은 사이트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가 있을지 같이 목소리를 내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포럼에 참석한 청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미 지난주부터요. 저희가 청년 포럼 참석하신 많은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너무 똑똑하고 현명하고 정말 말도 잘하시는 분들이고요. 또 아웃리치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현명하신 분들이라서요. 많은 에너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 아마 청년 포럼 동안에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그 청년들도 저희로부터 배우겠지만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서로 협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DG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요. 저희 유네스코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100개 이상의 회원국들이 지금 모여서요. 중기 전략을 만들었는데 2022년에서 2029년까지 중기 전략을 한 10년 정도 구현할 것입니다. 유네스코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할당해서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인데요. 정말 기쁜 것은요. 이 중기 전략에 대해서 유네스코가 일부 더 추가적인 지질공원을 더 지정할 예정이고요. 더 많은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지질공원을 선정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글로벌 어젠다를 달성하기 위해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유네스코에는 많은 도구가 있습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기후위기와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구를 활용할 건데요. 국가 내에서 뭐 수질 과학자들 혹은 수리 지질학자들, 생태학자들, 해양학자들, 생물학자들, 지구환경 생태 보존 연구학자들이 모두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노력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생물권 보존 지역이나 혹은 세계 자연유산 보호 어떻게 할 수가 있을지 제가 살고 있는 근처에 바로 지질과학 공원 프로그램도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익숙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네스코 지구과학 지질공원은 72년에 처음 출범을 했고요. 내년이 되면은 저희가 50주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는 50년 동안 거의 100년 중에 반이 지속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지질과학 유니언 쪽하고도 끊임없이 협력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 2015년부터는요. 저희가 GGM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탄한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공동의 벤처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하나의 모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네트워크 지구 과학자들, 지질공원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속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저희가 유네스코에서 최근 지지하고 있는 것 또 최근 들어서 IGCP 국제 지구과학 프로그램이 하고 있는 역할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IGCP의 의도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제 지구과학 지질공원 프로그램은요. 어떻게 하면은 지구의 지질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젊은 학자들을
좀 더 교육시키고 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지구 과학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제 협력 연구를 장려하고 여성들은 물론이고요. 또 전문가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수리 지지는 물론이고 지구 과학적인 분야에서 모두 다 모여서 같이 보호 가치가 있는 지질학적 형상을 보존하고 교육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끊임없이 국제 협력 연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가 하나가 지오푸드입니다. 즉 지질 음식들인데요. 식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질 과학적인 또 하나의 축으로서 식량과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제지구과학 프로그램 차원에서는 다학제적인 국제 공동 연구 프로그램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질학적인 유산도 또 보호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지구 지질학적인 문제, 뭐 자원 고갈이나 환경 파괴나 자연재해나 예방이나 혹은 지구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행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열 쪽에서 어떻게 발전할 수가 있을까, 또 가스를 어떻게 추출할 수가 있을까, 또 어떻게 리튬이나 그 외의 광물 자원들을 추출할 수 있을까, 이러한 방법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만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광물들이 필요하고 천연 자원들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서 지구 과학자들과 손을 잡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의사 결정을 내려서 좀 더 지속 가능성 있게 지구 유산에 대한 인식과 관리를 하고 연구를 해 나가야 됩니다. 또 지역 사회도 같이 협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유네스코 지구과학 지질공원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큽니다. 지질공원도 할 역할이 큽니다. 지질공원 쪽에서는요, 과학적 중요성, 희귀성 있는 아름다움을 지닌 지질 현상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고고학적, 역사적, 문화적인 자원 보존을 위해서 저희 유네스코 국제지구과학 지질공원 프로그램과 함께 손을 잡고 좀 더 완벽한 모델,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 차원으로서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는 또 다른 결정을 대환영합니다. 이 회의는요, 올해 열린 건데요. 매년 10월 6일 동안 지오 다이버시티, 즉 지질 다양성이라는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축하를 할 것입니다. 지질 공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좀 더 많은 아이템들, 즉 소위 말하는 우리 마음에 와닿는 지질공학과 관련된, 지구과학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다루는 날입니다. 또 언급하고 싶은 이니셔티브가 하나 있는데 Earth Network라는 겁니다. 지구 네트워크라는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GGN, 세계 지질공원, 여기에서요, 지난달에 시작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자연환경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네스코가 지정한 쪽 지질공원은 물론이고요, 그 외에도 생물권 보존 지역이나 세계 자연유산 외에도 여러 기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겁니다. 이태리가 대략 한 400만 달러를 처음으로 기부금을 주었고 향후 3년 동안 줄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2천만 달러가 추가로 앞으로 모금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실 건데 지질공원 쪽에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아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요. 또 지질공원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요, 또 교육도 시킬 겁니다. 관심이 있으면은요, 꼭 저희 한번 접촉을 해서 많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몇 년 동안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생태계는 물론이고 토양 복원이랄까, 또 자연 복원 쪽에서 지대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역 사회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새롭게 브랜딩을 할 수가 있을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쿠문 씨께서요, 말레이시아에서 저희 과학 보고서의 일원이 돼서 과학적인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해준다고 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희가 GGN, 세계 지질공원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협력을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상호 보완성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지구과학지질공원 프로그램은요, GGN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니콜라스 조로스 의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니콜라스 조로스 의장님께서 끊임없이 저희를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또 그 외에도요, 저희 주된 파트너분들이 계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니셔티브 중에 하나, 작년에 만들어졌던 이니셔티브는요, 바로 저희 네트워크를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언급됐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프리카나 아랍연합 쪽, 또 아주 작은 도서국 쪽에는 아직까지 좀 블라인드 스폿이 있습니다. 저희가 손을 미치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GGN이 진지하게 이들 지역에 블라인드 스폿까지 가서 같이 웨비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나
아프리카나 아랍 국가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12월 달에도요. 저희가 새로운 웨비나를 했었습니다. 이런 웨비나는요. 훨씬 더 의미가 있었고 좀 더 이들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방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행을 계속해서 할 거고요. 유네스코 GGN 그랜드 지질공원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이 그랜트 보조금은요. 다양한 서비스를 정말 맞춤식으로서 제공하는 겁니다. 특정 부지에 직접 패키지화 시켜서 지원을 해주어서요. 지질공원 쪽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프리카나 혹은 아랍 또 동남아시아 혹은 뭐 도서국가들 가스카 이런 자연공원 쪽 또 바링고 케냐 쪽에 하고 있고 네 번째 바티니 지역입니다. 그 지역 전체 국가 전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좀 더 지질공원이 앞으로 선정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희망합니다. 또 올해 제가 희망하는 것은요. 최초의 아프리카 국제 유네스코 지질공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고롱고롱 랭가이 동료분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싶은데요. 계속 노력을 해서 꼭 성공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멘토십과 또 연구가들 교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GGN과 더불어서요. 그래서 지오파크들 중에서요. 문호를 개방하고 문을 열어서 젊은 지질공학 관리자들을 환영해주고 또 교육시킨다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칭도 해주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지질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서를 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멘토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잠깐 중단됐지만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좀 더 전통적인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요. 수차례 워크숍과 또 대면으로서도 저희가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에서 했고요. 또 그 외에도 양간턴 러시아 쪽에 있는 동료들이 도움을 줬고요. 터키에 있는 동료들도 도움을 줬고 이란 또 예를 들어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주어서 또 비슷한 워크숍을 중남미 지역 아랍 국가들에서도 개최했었습니다. 저희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기본적인 서비스로서 계속 제공되고 있습니다. 세계 지질공원 쪽에서는 이제 각 사이트별로 이러한 멘토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요. 마지막 순간에 인텐시브 코스를 취소시켰습니다. 북경대학교에서 원래 저희가 인텐시브 코스를 제공할 계획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원래 교육을 시키려고 했었는데요. 다행히 다른 옵션이 없어서 그냥 불행하게도 다른 옵션이 없어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온라인으로 저희가 트레이닝을 하고자 합니다. 유네스코 지질공원 쪽 니콜라스 조로스 의장님께서 도움을 줘서 온라인으로 또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제가 기조 강연을 거의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가 하고 있는 법적 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유네스코가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사무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저희 운영 세칙을 강화시켰습니다. 투명성을 좀 더 대폭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객관성을 제공하고 혹시라도 주관적인 해석이 되지 않도록 지질공원 지정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일본이나 자메이카 있는 분들이 언급을 해주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계 지질공원과 더불어서 그리고 또 저희 국제지구과학 프로그램의 카운슬 멤버들과 더불어서요. 인증과 재인증 운영 지침이나 자체 점검표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운영 규정을 대폭 수정을 했었습니다. 또 비디오를 통해서요.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각기 다른 기준 어떤 단계를 밟아서 신청할 수가 있는지 명시를 해두었기 때문에 아마 이걸 보신다면 이 폼을 보신다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저희가 이 카운슬에서 최초로 다시 한번 이 스탠다드를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요. 이제 미래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아직 몇 가지 좀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개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운영 규정 좀 더 명확하게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제지구과학지질공원 프로그램 대표해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GGN을 도와드리고 또 어떤 운영 규정 차원에서 법적 틀 차원에서 역량 구축 측면에서 계속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질공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유네스코 라벨을 따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혹은 지질공원 지정을 받는데 어려움을 있다든지 하면은 계속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양한 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 분명히 추가적인 펀딩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투자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재원을 확보할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주특별자치도에게 협력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랫동안 JPC가 저희들의 파트너로서 또 지질공원 국제지구과학 지질공원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로부터 많은 펀딩도 받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JPC로부터 받았는데요. 이런 펀딩 덕분에 저희가 많은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더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높게 격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나은 가시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제주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총회 또한은요, 최초로 청년 포럼도 제주도가 개최해주고 계십니다. 근저에 계속해서 제주도에서 또 대면으로 여러분들 뵐 수 있기를 진정으로 희망해 봅니다.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 계속해서 저희가 전체 지금 제가 대표하고 있는 유네스코 지구과학지질공원국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무국은 파리에 있고요. 또 이 자리에 유네스코를 대표해서 김영복 대표님이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유네스코 차원에서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2 센터, 또 카테고리 2 센터라는 것은요. 바로 유네스코를 대표해서 제주가 설립한 것으로서 직접 지질공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트레이닝도 제공하고 또 지침도 제공하고 가이던스 주고 있는데요. 또 세계유산본부 지질 쪽에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아주 익사이팅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었는데요. 건강하시고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once again.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포괄적으로 유네스코 관점에서 지난 수년간의 과제 그리고 미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빠르게 해결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기조 강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의 니콜라스 조로스 의장님을 줌으로 연결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조 강연 시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9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에서 기조 강연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 제9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도에서 지금 총회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조직위 측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팬데믹 이후 전 세계의 운영 활동 도전 기회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여러분들께서는요, 유네스코 지구과학 및 지질공원국의 크리스토프 반데베르헤 국장님의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국장님께서는요, 어떤 도전 과제가 있었는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역할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4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제회의가 최초로 개최가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가 출발을 했는데요. 중국 북경에서 유럽 지질공원 네트워크인 EGN의 지질공원 17곳과 또 나머지 8곳, 그 중국의 8곳이 더 모여서 총 25개 회원이 GGN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점점 더 참가 회원국이 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이정표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38차 유네스코 회의가 2015년 11월 17일 개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크리스토퍼가 말을 했던 것처럼요. 저희가 두 가지 축을 채택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44개국 169개 회원이 참가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제 177개 46개국 회원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국장님께서 말을 했던 것처럼요. 차기 익세큐티브 보드 회의가 4월 달에 개최가 되면은요. 지금
지정을 희망해서 신청을 한 회원국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제 회원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177개국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지질공원이 있지만 신청을 하지 않은 블라인드 스폿에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기 지도를 보시겠지만요.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공원이라는 이 철학을 전 세계적으로 북미부터 아프리카, 호주 그리고 오세아니아까지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질공원들 예를 들어서 중아시아 지역에서도 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은 유럽 쪽에 아시아 쪽에 있는데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좀 더 혁신적인 개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보호와 관리,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을 할 수 있을지 좀 더 새로운 도구로서 지질공원의 유산을 보호하고 우리는 전 세계에 알려야 됩니다. 성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전 세계에 알려줘야 됩니다.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사회가 이제 좀 더 나은 미래를 갖게 될 것이고 또 이 지역 환경 보호는 물론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존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글로벌 네트워크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유네스코의 세계 지질공원 그리고 또 GGN 차이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퀄리티 컨트롤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유네스코의 세계 지질공원은요. 유네스코 이사회가 있고요. 또 퀄리티 컨트롤 메커니즘이 있고 지질공원을 평가한다든지 평가 후에 다시 신청서를 받으면은 검토하고 인증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4년 뒤에 재인증을 하는 검증 과정을 받고 그 외에도 평가나 또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렇다면 GGN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GGN은 이사회가 있고 운영 메커니즘이 있고 공동의 툴을 갖고 공동의 이벤트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질공원을 홍보하고 알려주고 그 외에도 세계 지질공원이 설립되고 또 과학적 중요성과 희귀성과 아름다움을 지닌 이 지질 현장을 좀 더 많은 세계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곳으로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GGN의 역할입니다. GGN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GGN은요. 먼저 제너럴 어셈블리 총회 내일 개최될 예정인데요. 총회에서 GGN의 하나의 입법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 총회는 모든 회원국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또 크리스토프 반데 국장님께서 유네스코 지구과학 및 지질공원을 대표해서 그리고 또 아카데믹 쪽의 의장님도 오실 거고요. 또 GGN의 여러 각 위원회 위원장님도 오실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선출위원과 당연직 위원이 모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유용한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석 중국 교수님이 현재 GGN의 부회장이신데요. 감사드립니다. 에브리온 말레이시아 오모 이브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티니 가이 제너럴 세크리터리이고요. 그다음에 크리스틴 노르웨이에 계시는 분이 저희 감사이고 그 외에 저희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그세큐티브 보드 회원분들인데요. 영국 말라니, 이태리에서 오신 마우리시오, 독일에서 오신 마리 루이즈, 브라질에서 오신 멜로 파트리시오, 모로코의 드리스 아칼, 캐나다의 존 칼다, 일본의 와타나베 마히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장싱팡 이분들이 모두 다 이사회 이그세큐티브 보드의 멤버들입니다. 이 모든 분들이요. 저희 GGN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질공원 네트워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트워킹은요. 2004년 2월 지구 지질공원 네트워크가 설립된 이후부터 세계 지질공원이 생성되고 개발되고 성공을 계속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네스코의 세계 지질공원 네트워킹이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에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GGN이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요. 디지털 회의도 있었고요. 디지털 이벤트도 있었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서로 계속 연결되고 네트워킹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았고요. 세계 지질공원의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기 노력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리실리언스, 회복력을 구축하고 지역 사람들을 지원하고 21세기에 맞는 지질공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노력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하고 나서 GGN의 이사회가 매 15일마다 회의를 했습니다. 아니 15일, 아니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포럼을 개최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는 각 지역 네트워크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유럽 지질공원 네트워크, 그리고 또 아시아 태평양 지질공원 네트워크, 캐리비아 지질공원 네트워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저희 GGN을 지원을 해주어서 저희가 회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이니셔티브도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글로벌 지오파크, 유네스코 지오파크 새로운 이니셔티브고요. 그것도 GGN 그랜드 포 아프리카 아랍 스테이트도 있었고요. 조금 전 크리스토퍼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요. 이제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를 위한 새로운 보조금 그랜트를 확보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이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입니다. 전 세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회복력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저희의 캠페인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네스코의 세계 지질공원의 회복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GGN 최초의 영화 페스티벌 개최했는데요. 이름이 GGN 필 페스티벌입니다. 제주도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모든 지질공원들 혹은 지질공원들 지정받기를 원하는 신청자들이요. 모두 다 참여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이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대회도 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 페스티벌에 이 동영상을 제출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상도 수여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요. 저희가 GGN 프로모션 사이트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소통하는 새로운 사이트인데요. 여러분들 이 사이트를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지질공원들 본인들의 모습을 올려주었고요. 그다음 소개하고 싶은 이니셔티브는요. 제1차 유네스코 청년 포럼입니다. 세계 지질공원 청년 포럼이 개최가 되는데요. 이미 크리스토프 반데베르흐 국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죠. 유네스코 지구과학 및 지질공원 국가 그리고 저희 GGN이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원래 1차 GGN 디지털 포럼은 작년에 개최했고요.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지역 차원에서도요. 저희가 디지털 행사를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행사는 저에게 큰 함의를 주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요. 저희가 국제 컨퍼런스를 2021년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2021년 제주도에서도요. 저희가 개최를 했고요. 또 유럽에서도 이렇게 지역적인 차원에서 개최를 하셨습니다. 유네스코 지질공원 총회가 지금 열리고 있고 그외에도 지역 지질공원 컨퍼런스가 아시아 태평양 차원에서 스페인에서도 개최가 됐고요. 2019년 9월 23일에서 27일까지는 유럽 지질공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질공원 프로모션은요. 국제의 날을 끊임없이 축하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 지구의 날, 그다음에 국제박물관의 날, 세계 환경의 날, 세계 원주민의 날, 세계 청소의 날, 세계 관광의 날, 또 국제 지리 지질학적 다양성의 날, 그리고 또 2022년에는요. 저희가 이 지질학적 다양성의 날을 10월 6일 날 처음으로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세계 재해 감소의 날, 그리고 세계 산의 날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을 2021년 저희가 개최할 예정이고요. 또 2020년 4월 22일 지구의 날 50주년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요. 세계 산의 날과 세계 청소의 날 몇 가지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최하고 있는 행사 모습인데요. 모로코, 작년에 중국 모습입니다. 또 국제 관광의 날 디지털 기념 행사도 개최했습니다. 올해 9월달 개최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제가요. 바로 국제 관광의 날 지속 가능한 관광 여행 대상지가 주제입니다. 지질공원이라는 것은요. 정말 탁월한
지역으로서 지속 가능한 관광을 계속해서 제공해 줍니다. 사람들이 지질공원을 오면은요, 이 과학적인 희귀하고 아름다운 지질 현장을 방문하면서 관광을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과 관련된 디지털 홍보 몇 가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저희가 지지할까요? 그 이유는요, 코로나19 팬데믹이 관광을 전 세계 모두 다 중단시켜 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지속 가능한 관광입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특히 외딴 지역, 농촌 지역에서는요, 너무나 이 관광이 직결되고 중요합니다. 지질공원은 너무나 아름답고요, 과학적으로 중요하고 희귀하고 또 생물학적, 고고학적, 생태학적, 역사적, 문화적, 지질적, 지형적 자원과 또 아름다운 보존을 위해서는요, 관광이 효과적으로 활용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이 직접 주도하거나 참여하거나 혹은 저희가 GGN이 직접 이 지역사회를 지원을 해주어서 지속 가능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가 중단하지 않고 소셜미디어에서 매일매일 지질공원 캠페인을 홍보합니다. 저희 GGN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지질공원을 홍보합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GGN 이니셔티브와 GGN 캠페인도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14일 동안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직접 컨퍼런스 광고에 참여를 했고요. 역량 구축 캠페인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북경에서 이루어졌던 역량 강화 활동입니다. 그리고 또 지질공원 인텐시브 코스 지질공원과 관련돼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2년 6월 16일에서 25일 저희가 직접 지속가능 관광이라는 주제로서 저희가 또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관광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요, 국제관광 베를린 박람회, 두 번째는 2020년에 피토라고 마드리드 국제관광 박람회였고, 2018년에는 홍콩에서 여행 박람회도 개최했었고, 2019년에는 베이징 엑스포에서 글로벌 지질공원 네트워크를 홍보했었습니다. 2019년 북경에서는 지질공원의 날도 기념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세계 지질공원 네트워크 뉴스피드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매거진도 있고요, 뉴스피드도 있어서요. 여러분들 저희들의 새로운 온라인 잡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보시면은요, 세계 지질공원 네트워크에 관련된 뉴스가 계속 게재가 됩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 뉴스레터는요, 북경에 있는 저희 사무소가 계속 게재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동료분들께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에 있는 소식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도전 과제가 있을까요? 저희 지질공원은요, 무수히 많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저희가 직접 행동 계획, 액션 플랜을 짰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보 제공을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해서 제공하고자 하고, 또 근처에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 예를 들어서 과학적 연구에 대한 효과적 관리, 부지 관리, 활동적인 지리 보존 어떻게 할 수가 있을지, 지질공원 기반 시설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할 것이고요. 또 저희 지질공원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적 연구에 기반해서 어떻게 지질공원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도 저희가 관련된 액션 플랜을 짰습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라 직접 행동에 옮길 수 있는, 팔을 걷어붙이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이 지리학적인 이 문화유산들, 또 이 지질공원들을, 지질 보존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직접 활동을 하고자 하는 행동 계획을 짰고요.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또 수자원 관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해양 쪽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해양 환경 관리나 수자원 관리,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촉진, 재활용 폐기물 관리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폐기물 관리는요, 너무나 기본적인 거고요. 그 외에도 청정교통, 전기차를 공원에 사용한다든지 전기차 충전소를 계속해서 구축한다든지 전기차
이용을 좀 더 촉진하는지도 역시 저희들의 행동 계획입니다. 저희 지질공원 GGN 네트워크는요, 지속가능 관광을 위해서 또 지속가능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은요, 저희 UGGPS의 개념 핵심이고요.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좀 더 성숙시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하게 세계 최고 지역 중에 하나로 지질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기조 강연이고요. 저에게 기조 강연을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께 세계 지질공원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저희들의 운영과 활동 도전 기회를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 어린 감사를 제주도에 계시는 모든 분들,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모든 분들, 유네스코에 계시는 지구과학 및 지질공원 모든 분들, 제주도 도 정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Well,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조로스 의장님,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약간 있긴 했지만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총회 개최지인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대표하여 세계유산본부 전용문 박사님께서 마지막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전용문 박사님께서는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2차례의 재인증을 거쳐 지금까지 잘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 차례 모범 사례로 거론된 제주도 지질공원에 대해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일단 우리 지질공원, 한국의 지질공원 친구들, 동료분들, 그리고 전 세계 많은 분들 앞에서 제주도 이야기를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제주도 지질공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2008년의 성산일출봉의 모습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탐방로가 상당히 이제 혼잡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주도가 왜 지질공원을 시작하게 되었을까라는 이제 메시지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탐방객이 증가하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탐방객이 증가한다고 해서 지역 주민이 행복하거나 또 주민들하고는 그게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쉽게 말해서 탐방객들에게 주민들은 그냥 사진의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뭔가 같이 관광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지질공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제주도는 이제 유명한 명소들이 많지만 그 외에도 그 지역 따라 숨겨진 지질 유산, 그리고 또 그 각각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죠. 지질공원에서 말하는 지호가 단순하게 이제 땅만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담기 때문에 지질공원이 우리가 추구하는 지역 주민과 함께 가는 프로그램으로 적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지질공원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지질공원을 통해서 관광의 이익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질공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08년에 시작을 했고요. 2009년에 많은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지질공원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한 2년 가까운 시간을 저희가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주도는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노하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2년 정도의 짧은 준비를 거쳐서 2010년에 세계지질공원 심사를 거쳤고요. 무사히 이제 세계지질공원 심사를 이제 통과를 했었습니다. 2010년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지질공원이라는 개념, 용어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제주도에서 아시아 태평양 세계지질공원 총회를 저희가 개최를 했었고요. 25개국에서 약 한 560여 명이 참가를 하셨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이제 분들이 참가하셨죠. 지금도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분들의 모습이 지금도 저희 회의에서 여러 번 보시는데요. 다들
예, 기억이 나는데 얼굴이 많이 이제 나이가 드신 것 같아요. 다들 잘 건강하게 잘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현장에서 다시 뵙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4년, 2018년 두 번에 걸쳐서 재인증을 무사히 이제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2018년 저희에게 상당히 중요한 해입니다. 저희가 이제 GGN 총회, 9차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 가서 총회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만 해도 2020년에 성공적으로 제주 총회가 유치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20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대면으로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희망은 점점 멀어지고요. 그래서 2년을 준비했던 그 대면 총회가 결국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3년 3개월에 걸친 시간의 기다림 만에 저희가 여러분들을 이제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 이모티콘에서 보시겠지만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 슬프기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제주도 지질공원의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제주도는 전체가 지질공원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13개의 대표 명소가 있습니다. 이 명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요. 제주도의 가운데에 위치한 순상화산, 높이는 1950m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높고요. 상당히 많은 동식물들이 공존하는 생태계 이제 보고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산 일출봉, 예, 화산이고요. 약 5,000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산체 내부가 잘 보존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특한 왕관처럼 생긴 모양 때문에 한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이제 그런 관광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7.4km 상당히 긴 용암 동굴입니다. 만장굴이라고 하는 동굴이고요. 내부에 이제 용암이 흘러가면서 만든 구조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 관광객들에게 1km 가까이 이제 개방되어 있는 상당히 훌륭한 용암 동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귀포층이라는 이제 화석을 포함한 지층이 있습니다. 해안가에 이 지층은 제주도가 물 속에서부터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이 당시에 어떠한 해양 생물들이 공존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층으로 지질 명소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천지연 폭포라는 22m 높이의 이제 폭포입니다. 경관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열대, 아열대 식물들이 공존하고 있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 행사장이 있는 곳 바로 옆에 위치한 주상절리대입니다. 요 뜨거운 용암이 흐르면서 남긴 주상절리가 약 1km 넘게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직접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만, 다음은 이제 라바돔이라고 하는 산방산이라고 하는 라바돔입니다. 상당히 끈적한 용암이 멀리 흘러가지 못하고 이제 종처럼 굳어져서 남긴 모습이죠. 내부에 보면 이제 동굴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많은 탐방객들이 찾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 이제 산방산 바로 앞에 보면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체인 용머리 응회한 터프링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화산체는 화산체 하나가 만들어진 잔류물이 아니라 화산이 3번에 걸쳐서 분출하면서 만든 독특한 구조를 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수월봉이라고 하는 또 이제 이 화산재 지형도 지질 명소에 속해 있습니다. 이 수월봉이라는 곳은 분화구에서부터 거리에 따라서 화산체 내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장소고요. 그 화산학 백과사전에도 소개되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2개의 섬이 있습니다. 우도라고 불리는 섬이 있고요. 수상화산과 육상화산으로 만들어진 섬도 있고요. 그리고 비양도라고 불리는 또 다른 섬도 있습니다. 특히 비양도 내부에는 제주도에서 가장 큰 한 8m가 되는 화산탄을 비롯해서 호니토라고 부르는 독특한 용암의 구조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경관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숲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숲. 근데 제주도에 있는 숲은 그냥 수목이 울창한 숲이 아니고요. 용암이 흘러가고 나서 거기서 자생한 독특한 숲이자 또는 습지입니다. 그래서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다수 마을이라고 하는 곳도 지질 명소로 속해 있습니다. 이 삼다수 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우리가 지질공원을 명소를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지정이 됐고요. 마을 안에는 상군불이라든가 또는 돌문화 스톤팍이라고 하는 그런 그리고 이제 우드 트레일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제주도의 13개 명소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명소들은 대부분 유네스코 세계유산 또는 생물권 보존지역 또는 이제 국가지정 문화재 그리고 이제 제주도 특별법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보호 절차는 보호는 되게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조직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저희 제주도 지질공원은 제주도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조직이고요. 저희는 유네스코 3관왕을 저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그래서 저희 부서에는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부서, 생물권과 지질공원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함께 근무하는 그런 관리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지질공원이 전체이기 때문에 탐방 안에서도 이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세계유산 센터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곳곳에 이제 크고 작은 안내소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만장굴이라든가 일출봉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린 명소들에도 안내소가 있습니다. 이런 명소에 오시면 해설사분들이 근무하시고요. 무료로 탐방 안내를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소들에는 한 100여 개의 이제 안내판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디자인들도 다 이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유산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명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매달 현장에 방문해서 어떤 변화사항이 있는지 기록을 하고요. 드론으로 관측을 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서 디지털화 시켜서 모니터링 측정을 하고 있고요. 절벽을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첨단 기법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매달 모니터링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들은 1년 주기 책자로 저희가 발간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모니터링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지질공원을 알리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책자들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고 있습니다. 눈높이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책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질 명소에 대한 학술 조사도 매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들도 발간하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연구자들이 제주도를 이제 연구하고 있고 수많은 논문들이 제주도에서 이제 제주도를 대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이런 그 연구 성과들 인정받아서 저희 대한지질학회에서 수여하는 그런 상을 저희가 수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그 지질공원을 활용한 그 사례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오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08년부터 저희가 지질 명소에 있는 학생들,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이 친구들과 이론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필드 트립을 같이 하면서 도릴이 무엇인가, 모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수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지질 전문가도 물론 함께하지만 지질공원 해설사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같이 관여하고 같이 설명을 하시고 그런 일들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지만 계속 이런 이제 활동들은 계속되고 있고요. 저희 해설사분들이 제주도에 한 41명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과 함께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함께 해왔는데 다른 지질공원을 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국내에 있는 지질공원을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이 사진을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우리 해설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는 다른 지질공원들도 많이 찾아가서 제주도와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지 다른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기도 하고요. 예, 올해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지만 저희가 이제 해설사 교육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오 트레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질공원 명소를 중심으로 걷기 코스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탐방하게 하고 지역의 어떤 활성화를 꾀보자고 만든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2011년에 수월봉이라는 시골의 한 마을을 대상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트레일 행사를 통해서 마을 주민들의 참여도 높아지긴 하지만 사실 낚시꾼이 찾아오던 마을들이 한 30-4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관광의 명소로 변모하게 된 그런 계기가 이런 수월봉 지질 트레일, 지오 트레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달에도 트레일 행사가 이제 개최되었고요. 제주도는 이런 지오 트레일 행사가 수월봉뿐만 아니라 세 군데 더 다른 지질 명소에도 개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지질공원을 이용한 브랜드 활용 사업을 조금 말씀드리면 제주도의 지질공원과 파트너를 맺고
거기에 이제 로고를 사용하고 그 이익을 마을이나 탐방객들에게 이제 이제 나눠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뭐 가게라든가 식당, 그다음에 뭐 숙박업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액티비티 하는 업체들의 사진입니다. 물건을 팔거나 뭐 잠을 자는 그런 곳들도 다 이런 지역 파트너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10년간 제주도 지질공원이 무엇을 했는지, 왜 지질공원을 했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지질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땅이 아니고요, 지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주도에 계신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그 가치를 깨닫고 소중하다고 인식하고, 그 주민들이 그 마을에 대해 설명을 하고 탐방객이 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지질공원을 왜 시작했는가라는 질문에 지질공원은 이 사람이 그 마을의 주인이고 이 마을의 관광의 주체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보다는 저희 해설사분들이 지질공원을 하면서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짧게 인터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제주도 사람이지만 제주도를 겉으로만 알았지, 제주도가 이렇게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것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이 제주도가 세계적으로 진짜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교실이 아니었었나. 제가 이 나이에 내 마을을 자랑하고 우리 마을에 나오는 농수산물을 자랑하고 이 지질을 하면서 배웠어요. 배운 이 탐방객들한테 내가 그 자부심을 갖고 해설할 때 너무 행복했고, 이 돌 하나, 물 한 방울, 흙 한 톨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 마을이 얼마나 귀한 마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경치만 봤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암석과 지질과 화산과 같이 속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생긴 것이, 예전에는 지질 쪽 하면 너무너무 어렵고 알기 싫었지만 지금은 더 재미있게 다가가고 있고 더 알고 싶고,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지질공원 해설사를 하면서부터 고산이란 마을에 정말 어느 곳에도 볼 수 없는 귀중한 아주 값어치가 있는 그런 화산학 교과서라는 지질 사이트가 형성되어 있다는 이거를 제가 알고, 이게 정말 우리 마을의 보물이었구나. 차오는 세대들, 우리 자식들에게 이걸 보존과 교육을 통해 가지고 보존을 시키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오신 분들한테 모든 행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과 함께 이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질공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주도 해설사분들이 지질공원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총회가 상당히 많은 분들의 도움에 의해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조직위원회 분들과, 그리고 우리 분과위원장님, 그리고 이 지질공원 해설사 선생님들, 그리고 밤낮 새워서 일해준 이런 조직 우리 팀원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Well, thank you once again. 이렇게 훌륭한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해설사님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세계 지질 공원이 제주도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분 후부터는 다양한 주제로 5개의 동시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총회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것으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MC였던 조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